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 저도 이야기로는 대법관 수를 늘린다 이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분으로 나오신 분들이 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셨어요. 예. 그런데 아주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 이런 울분들이 많았고요. 예. 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또 의견들 차이도 있으셔가지고 저희 사법개혁특위에서 면밀하게 진짜 개혁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에서 세운 5대 안건이라고 할까요? 대법관 수 증원, 그리고 추천 방식 개선,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 제도 도입 이렇게 5가지로 이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그동안 저 5개의 의제들이 그 사법개혁의 과제로 엄청나게 많이 논의되고 예. 해야 된다는 과제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법관수 증원 같은 경우도 좀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상고심 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됐던 사안들입니다. 예. 상고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다 안 됐어요. 결국 남은 것은 대법관수 증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어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국민들이 실제로는 재판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바로 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법원의 재판을 못 받고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삼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100명까지 증원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30명으로 민주당 안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법안도 100명 증언안을 내시는 의원님도 있었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논의가 그렇게 그 안을 기준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30명 증언안, 그러니까 지금 14명에서 16명을 더 증언하는 안을 의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일단 법사위 소위의 그 의결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증언 규모를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논의는 다 오픈되어 있지만 30명이 그나마 가능성은 제일 네,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게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의 사법제도 시스템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 대법관 수 16명을 더 증언하는 그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추천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추천하는 그 위원을 다양화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사실 예. 전문가 공청회에서 대법관수 증언도 증언이지만 추천위원회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관 숫자도 모자르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예. 서호남이라고 하죠. 서울대 50대 남성. 이걸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대법원의 소부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한 분은 예.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 이 말하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실제로. 네, 실제입니다. 네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건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넓게 보기 위해서는 예. 다양한 풀에서 대법관들이 와서 봐야지만이 또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의 집단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대법관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들이 높고요. 대법관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는 일단 추천위원회부터 예. 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법원장이
입김을 불 수 있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권한도 좀 줄이고 또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네. 추천 주체 뭐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을 좀 늘리거나 그렇죠. 이런 방안이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또 30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로 사실 고민될 제가 것 오늘 같아요. 공청회 해보니까요. 전문가분들은 그 부분에 굉장한 방점을 많이 찍고 계시더라고요. 예, 숫자도 숫자지만 다양성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이거는 흔히 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실질 심사하는 것처럼 뭐 그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네, 뭐 간단히 생각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뭐 99%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영장 넣으면 그냥 발부되는 구조. 이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시비도 많고, 근데 법원으로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이 이거 그냥 영장 서만 보고 발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한계가 많습니다.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네, 예.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 무작위적인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좀 낮추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럼 사전 신문을 하면 다 증거 없애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사실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그 수사의 밀행성, 보안의 문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참고인을 법안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을 불러서 이제 신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참고인을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독립성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온 예. 거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시간에 그 16명을 다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그 한 대통령 시절에 너무 많은 대법관이 다 임명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었을 때 또 네. 다른 대통령이 또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들을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증언 숫자가 정해지면 몇 명은 이번 정권, 몇 네, 명은 다음 그런 정권. 뭐 방안들을 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 여기에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일단 9월 초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전문가 공청회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 경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경청대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 지금 9월 초까지는 5개의 의제에 대한 법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논의를 해야 되는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초면 그 위원들 사이에서 아 이거 되겠어? 라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이요. 사실 예. 이 5개의 의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의제들이 아니에요. 예. 그동안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성과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이 나온 것들도 있고 네. 법원 행정처에서 오히려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사안들도 있고요. 예.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 증언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당에서 처음 낸 게 아니에요. 2010년에 한나라당에서 24명 증언안을 냈고 더 개혁적인 조항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과거 정권, 뭐 과거 네. 지금의 야당에서도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계나 또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기초적인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네.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십 년간 했지만 예. 해내지 못했던 거죠. 예. 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